예,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행히 전체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4737님이 보내주신 경남 진주입니다. 태풍이 왔나 싶을 정도로 밤사이 비도 많이 오지 않았고 바람만 조금 불고 있다. 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거제도에서 6369님이 태풍이 효자다. 큰 피해는 없고 시원하다. 이런 내용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영민님께서 제주 우도는 배가 정상 운항한다고 아마 이제 벗어난 그런 내용을 좀 알려오셨습니다.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9.2 전당대회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요.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발걸음이 갈수록 바빠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안정당으로 바른미래당을 혁신시킬 적임자는 누구일지 오늘 당권 도전에 나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이번에 당권 경쟁 구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른바 손학규 대세론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우리 당 룰이 경선 룰이 당원 비중이 75%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전국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미 밑바닥 당심이나 민심은 하태경 대표, 손학규 최고위원 예. 이 조합이 최고다. 우리 당을 도약시킨다. 예. 예, 손학규 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이거는 국민들한테 별 감동이 없다. 예. 이런 하태경 대세론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예. 외로 이제 하태경 대표, 손학규 최고위원 이게 이제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뭐 이런 여론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후보자로서 본인이 유리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인 판세가 실제로 그렇다고 판단하시나요? 실제로 손학규 대세론은 러닝메이트가 컷오프 때 떨어지면서 예. 대세론은 이미 사라졌고요. 예. 네, 손 후보가 이제 계속되는 TV 토론에서 계속 실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시대에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예. 일단 손학규 불가론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물론 이건 일각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내일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바른미래당 대표 선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김진표 후보로 상징되는 9세대가 어쨌든 당권을 잡게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여론이 긍정적이면 그것을 상대할 경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손학규 후보가 유리해질 것이다. 이거 예전부터도 좀 나오던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제 당원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우리처럼 지지율 낮은 정당이 다른 정당 따라하면 예. 미래가 없다. 오히려 우리 당은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정동영, 이해찬 이런 구도 속에서 손학규가 옆에 있는 게 우리 당을 돋보이게 하겠느냐, 아니면 예. 하태경이 옆에 있는 게 돋보이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훨씬 영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영민하시고 그래서 바른미래는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당원들의 이제 어떤 바닥 민심이랄까요? 뭐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들으시나요? 지금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예. 당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 장소를 공개하고. 예.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수십에서 100명 이상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의해서건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인 건 간에 어쨌든 이런 대세론을 깰 하태경 의원님의 경쟁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뒷북 정치가 아니라 선빵 정치를 하고요. 선빵 정치요. 예. 예. 그리고 답답한 고구마 정치가 아니라 사이다 정치. 사이다 정치. 예를 들어서 특활비 폐지. 예. 법안 1호 법안을 제가 발의했고 작년 11월에 그 이후 일관되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게 우리 당 당론이 된 겁니다. 예. 실제로 해서 특활비가 사실상 폐지됐고요. 또 이번 여름 폭염에는 제일 먼저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30% 감면법을 발의를 했고 실제로 정부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전기요금 감면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이런 먼저 선제적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정치, 예. 어젠다를 선점하고 예.
국민들 답답한 걸 시원하게 뚫어주는 정치. 예. 뭐 이런 걸 그래서 제 별명이 하태 아닙니까? 예. 화끈하게 정치합니다. 예. 도와줄 것도 화끈하게 도와주고 막을 건 또 화끈하게 막겠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도 하태경 의원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수 정당에 계신 그런 의원님들하고 비교해 볼 때 쫓아가기보다는 뭔가를 선점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실제로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른미래당 자체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 즉 뭐 낮은 당의 지지율이죠. 이 한국당과의 차별화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이 당이 처한 현실 자체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그 정책은 제일 좋습니다. 사실 민주당, 한국당은 그냥 놀아도 됩니다. 우리 당이 예. 제시하는 정책으로 가면 지금 오늘도 보니까 빈부격차가 역대 최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퇴출 정부이자 격차 확대 정부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못해도 우리 당이 안 떤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고구마 정당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제는 사이다 정당 해야 됩니다. 이 고구마 정당이 볼 때 예. 막힌 거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예. 가려운 데 긁어드리고 예. 그래서 하태경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정말 시원한 사이다 정당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처럼 만약에 바른미래당의 정책이 굉장히 좋은데 구체적이고 근데 고구마 정당이 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북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좀 늦게 예. 작은 정당일수록 벤처는 빨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도에 있어서 느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슈를 선점해 가야 되는데 예. 이슈를 선점해 가는데 실패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당하고도 차별화에 실패한 게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예. 정부가 잘하는 것도 반대하는. 우리는 뭐 잘못하는 거는 반대해도 잘하는 거는 화끈하게 도와줄 겁니다. 예.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당이 애국 애민 야당이다. 저기는 그냥 발목 야당이죠. 예. 우리는 손목을 잡아주는 손목 야당을 할 겁니다. 예. 이게 참 충분한 내용과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점의 문제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도 되게 느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는 보면 많이 이제 지적된 거긴 합니다만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건 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도 화학적 결합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1+1 투표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1+1이요? 예, 그건 뭐냐면 국당 당원들은 전부 다 국당 후보만 표를 몰아주고 바른정당 당원들은 전부 다 바른정당 후보만 몰아주면 한 표만 있을 우리 당 화학적 결합이 멀어진다. 예. 그래서 요번만은 1+1이니까 국당 후보 1명 찍어주면 바른정당 후보 1명 찍어주자. 예.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이준석 후보하고 인터뷰했을 때는요. 이때 화학적 결합 자체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치, 제대로 된 가치만 내세우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시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똑같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저는 3대 방침을 지금 우리 당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이제 이게 특권 폐지, 외교 안보는 협치, 경제는 견제. 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외교 안보는 원래 초당적으로 합니다. 초당적.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권, 모든 특권 싸그리 다 없애겠습니다. 예. 우리 당이 앞장 특활비 폐지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경제, 사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빼면 잘하는 게 없어요. 특히 경제는 엉망입니다. 예. 경제 잘 되게 대안을 가지고 견제를 할 겁니다. 예. 이 노선으로, 이 3대 노선인데, 이 노선으로 일관되게 가면 우리 당 지지율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초당적으로 협력할 건 하되 실제로 제대로 공격할 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시 분할의 보수를 끝내고 통합보수 야당 건설을 위한 야권 리모델링을 고민하겠다. 뭐 어쨌든 이제 보수 쪽에 통합이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흔히 나오는 게 이게 차별화가 되고 난 다음에 누군가의 견인력으로 합칠 거냐, 아니면 일단 합칠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도 있는데 당대표 후보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원칙 없이 이합집산, 원칙 없는 이합집산하면 국민들 감동을 못 시킵니다. 예. 실제로 한국당의 혁신 노선은 사람 안 바꾸고 말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호박에 줄 것을 수박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당의 혁신은 가짜 혁신이고 혁신이 불가능한 정당입니다. 때문에 그 야당의 혁신 주도 세력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한국당 해체시켜서 야당을 혁명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뭐 이게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그 최근에 이제 한국당 연찬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라든가 뭐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그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점점 피로감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말만 앞세우죠. 실제 실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게 없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이 잘 못해서 요즘 민주당이 워낙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경제 실정에 대해서 남탓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남탓만 하는 정당은 소인배 정당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반사의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정당으로서 한국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태경 대표 체제가 빨리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한국당을 대체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그 바른미래당 내부의 문제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엊그제 안철수 전 의원이 마포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이제 포착됐고 화제가 됐는데요. 뭐 좋은 장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막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 왜 지금 한국에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해프닝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서 예. 기자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 또 이게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좀 신중함이 있었던 거. 신중합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안 대표가 그런 이제 조심스러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심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예. 뭐 그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안 대표 지금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안 대표를 좀 그만 끌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이게 이준석 후보는 그 말씀처럼 이제 전당대회 개입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의심할 만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제 우리 당 내에서 몇몇 후보들이 자꾸 안심팔이를 하죠. 안심팔이. 안심팔이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 대표는 이제 카메라 얼굴을 안 내놓으려고 왜냐하면 안 대표가 카메라 얼굴이 나오면 또 그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이 누구 팔아서 자기가 대표 되겠다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선거운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한 그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한 언급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지금 뭐 계속 돼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제 박선숙 의원 당적 관련해서 최근 토론회에서 손학규 후보와 논쟁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박선숙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있는데 활동은 민평당에서 하고 계신 분들, 비례대표 세 분들, 이분들이 어쨌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손학규 후보가 이건 말 바꾸기 한 거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3일 전에 그 대구에서 토론할 때는 박선숙 의원을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보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박선숙 입각을 하더라도 우리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예. 발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박선숙 의원하고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손학규 후보도 나머지 세 분 의원님, 그 민평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당 대표가 되면 그분들 차분하게 만나보고 아무튼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자고 설득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여쭤보겠는데 9.2 전당대회까지 열흘도 안 남았는데 당대표가 되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역전 사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권 폐지, 그리고 특권 폐지 정당, 유능한 경제 정당, 외교안보 협치 정당, 이 3대 노선을 선명하게 들고 일관되게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 자꾸 외교안보 발목 잡는 게 냉전 반공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 진영 내에 냉전 반공주의 청산하겠습니다. 그건 한국당을 해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유능한 경제 정당, 대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나쁜 경제정책 전진할 것이고, 예. 그리고 장하성 실장 몰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회생은 장하성 실장 퇴출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